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이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이 하루하루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설빈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다들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SLS 채널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데요. 지옥 같은 회사 생활하며 월급의 노예가 된 지도 어느새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해서 그런지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써놓은 회사 이야기를 자주 보면서 그렇게나마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자기네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사진들을 보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친구들도 부쩍 많아지고 애인이랑 어딜 놀러 갔다는 사진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외여행조차도 갈 여유가 없는 지금의 제 삶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방에 살다가 취직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저로서는 집값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매달 큰 돈이 나가다 보니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사람 자체가 계속 우울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에게도 상쾌한 아침 햇살같이 아름다운 날이 찾아왔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드디어 6평짜리 낡은 원룸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로 이사가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역세권 신축 투룸 빌라라는 단어만으로도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살던 집이 그렇게 싫었던 건 아니에요. 회사랑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고 집이 좁다 보니 청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여러모로 괜찮았지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원룸에 산다는 기분 자체가 싫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신혼집 장만하고 해외여행도 놀러가고 아이도 낳고 사는데 저는 사고 싶은 옷도 마음 편하게 못 사면서 이렇게 작은 집에서 나이만 먹는 그 기분 말이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처럼 여자들한테는 이런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정해져 있는 거고 젊을 때가 아무래도 더 예쁘니까요. 힘든 시간들을 잘 버티고 새롭게 들어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하는 날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을 때였지만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구를 살까 계속 고민하며 이삿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게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할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업체도 알아봤죠.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집이나 리모델링 업체 같은 걸 찾아보면 정말 요즘에 집이 어찌나 깨끗하고 멋지게 잘 나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만 찾아보다가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집을 구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은지라 저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사 비용마저 아끼기 위해 포장과 해체는 직접 하고 운송만 해주는 반포장 이사를 택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택한 방법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적당한 박스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적당히 박스도 있어야 하고 충격 완화제라고 하는 뽁뽁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그걸 공짜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구한다고 구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우체국에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적당히 큰 박스 하나에 5,000원이 넘는데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버릴 건데 이 돈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날씨였습니다. 8월의 무더운 여름날 여자 혼자 집 밖에서부터 집 안까지 수많은 박스를 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삿짐을 날라주신 기사님께 돈을 더 드리고서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이미 기사님은 가버린 뒤였죠.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린 게 이날이 아닌가 싶네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집까지 나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를 한 명 보게 됐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커다란 박스를 몇 개 놔두고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내린 것이죠.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나가려다가 짐 나르는 저를 잠시 지켜보며 우물쭈물하고 있더군요. 가려던 길을 갈지 저 여자를 좀 도와줄지 고민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도와줄 거면 도와주고 갈 거면 가지 왜 계속 쳐다보고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이사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좀 도와드려도 되냐는 말이었죠. 강한 햇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저에게 그 말을 건네는 그 남자가 순간적으로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생긴 얼굴을 보니까 제법 잘생긴 편이었고 가까이 서보니 키와 체격이 컸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서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조금 우물쭈물거릴 때는 남자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도와준다고 말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옷도 괜찮게 입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던 저에게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더 도와준다는 말을 건넸지만 혹시나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거나 도움을 받는 게 꺼려지신다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혹시나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남자가 정말 예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이렇게 그 남자를 보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저도 몰랐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쭈글쭈글해지는 나이였는데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운동복을 입고 있고 제 모습이 얼마나 못나 보일까 싶었어요. 그 남자에게 보인 제 모습은 이삿짐을 나르면서 땀 범벅이 된 여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이상한 목장갑까지 끼고 있었으니까 정말 못 볼 꼴이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런 꼴을 보여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지만 저 혼자서 하면 오늘 하루를 다 써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덥석 도우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힘쓰다가 허리 디스크라도 오는 것보다는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 걸리면 또 돈이 나갈 테니까요. 무거운 박스를 한 번에 2개씩 들고 집 안까지 옮겨놓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역시 저같이 여린 여자가 힘을 쓰는 것과 남자가 힘을 쓰는 건 차원이 다르더군요. 역시 집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짐을 나르는 건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짐을 다 나르고 그 남자에게 바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남자는 이제 끝났으니 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호련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나 신기할 정도로 바람같이 사라지더군요. 수고했다고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이사한 기념으로 짜장면에 탕수육이라도 시켜 먹었어야 했는데 혹시 제가 너무 못생겨서 도망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본인 일처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안에 쌓인 이삿짐 정리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기로 했죠. 이사 온 첫날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몸을 씻는데 이상하게 공허함이 느껴지며 아까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오긴 왔지만 결국 혼자서 살아야 하는 앞으로의 제 삶이 답답하다고나 할까요? 저도 남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여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나 싶으니까 기분이 참 묘하게 안 좋더군요.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짐 정리를 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투박하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제 신세가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원룸에서 살던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라고 위로를 하긴 했지만 자꾸 그 남자의 몸을 상상하게 되고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외롭긴 외로웠나 봐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 이름, 나이, 연락처 같은 정보도 모르고 이 건물에 사는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라도 빠르게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았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 남자의 튼튼한 허벅지와 팔뚝이 자꾸만 생각났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엉덩이까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여자는 나이 들수록
남자의 엉덩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상하게 남자 엉덩이에 자꾸만 눈이 가네요.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보니까 이사 온 집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방도 2개가 되어 옷과 짐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서 아침에 TV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요가를 할 수 있었죠. 햇볕과 바람이 잘 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평생 지방에서만 살아서 잘 몰랐지만 드디어 제가 진정한 서울 여자로 거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장점만 많은 줄 알았던 이 집에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매일 밤 10시쯤만 되면 어디선가 반복적으로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마치 커플이 사랑을 나눌 때 나는 소리처럼요. 혹시 위층에 신혼부부가 사는 게 아닐까 싶었죠. 저녁만 되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걸까? 다양한 추측을 하며 며칠을 견뎠지만 반복되는 그 소리의 일상이 방해되고 있었죠. 일상이 방해되니 점점 화가 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밤 10시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 소리 할 요량으로 씩씩거리며 벨을 눌렀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얼마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경각심도 없는 개념 없는 사람은 제대로 혼주를 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삿날 저를 도와준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렸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는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섹시해 보이던지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상상했던 그 남자의 얼굴과 그 남자의 몸이 제 앞에 서 있는데 어찌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하네요. 그 남자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며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아래층에 사는데 층수를 착각해서 벨을 눌렀다는 말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그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죠. 그러나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앞으로도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는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러 갔더니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난 아쉬움을 남겼던 바로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층간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며칠은 그 남자의 잘생긴 얼굴과 몸을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참아보아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결국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게 됐네요. 역시나 그 남자가 나와 벨을 또 잘못 누르셨냐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하는 바람의 순간 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올 뻔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매일 밤 10시쯤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혹시 아는 게 없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놀라며 설명을 해주었죠. 자기는 매일 밤 10시쯤 홈 트레이닝을 한다고 전자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죠. 매트를 깔고 운동해서 소리가 날 줄 몰랐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는 금세 화가 풀리고 오히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자의 모습에 제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렇게 튼튼하고 좋은 몸이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멋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처음 이사한 날과 같이 지난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후회를 할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남자의 집 앞으로 다시 가서 불러냈고 이렇게 위아래로 사는 것도 인연인데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남자는 거부감 없이 연락처를 주었고 그렇게 저희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며 저는 그 남자의 매력에 더 빠져들고 말았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느껴지는 건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유머 감각과 위트까지 갖춘 남자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런 남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를 밀어내지 않고 잘 받아주길래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저도 나이가 있을 만큼 있는 직장인이고 그 남자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도 많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힘든 부분을 얘기해도 잘 들어주고 그 남자가 힘든 부분을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연인이 된 후로는 집이 가까워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인에게는 집이 가깝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위아래층을 오가며 밤낮으로 사랑을 나눴고 욕구가 강해 외로움을 느끼던 저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해주는 최고의 남자친구였죠. 평소에 어찌나 운동을 열심히 했던지 힘이 넘쳐나더라고요.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에는 제 몸에서 미리 반응이 와서 너무나도 흥분해버리고 젖는 거죠. 이런 부분이 도저히 자제가 되지 않아서 민망했던 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 남자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화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무려 2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저희는 올해 겨울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도 예약했고 웨딩 촬영까지 모두 끝낸 상태예요. 남자친구 집으로 살림을 합쳤다가 지금은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행히 결혼한다고 하니까 양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 남편이 될 남자친구에게 처음 만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때 왜 저를 도와줬냐고 물었더니 땀에 범벅되어 힘겹게 박스를 옮기려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해버렸다고 하네요.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준 뒤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성격 탓에 부끄러워서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도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집 밖을 의미 없이 서성이며 기다렸는데 한 번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했어요. 저랑 같은 마음을 가진 채 저를 기다렸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운명이란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남자친구는 아직도 저를 보면서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은 모습보다 땀이 범벅이 돼서 망가진 모습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도 저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나 봐요. 제가 땀으로 범벅된 모습을 보려고 말이죠. 혹시나 새로운 운명을 기다리는 시청자님들도 우연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바래요. 행복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